네, 안녕하십니까. 직장인의 성공하는 부자, 서울여대 경영학과 한동철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Do it now, 영어로 붙여봤습니다. 그것을 지금 해보세요. 뭘 해보려는 겁니까? 여러분의 선배들이 해가지고 성공한 팁들입니다. 그걸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잠재력이 있느냐? 내가 성공하는 부자로서의 잠재력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습관들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가? 이런 체크리스트를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실행 팁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트를 한번 봅시다. 당신의 잠재력을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해보셨습니까? 이 항목이 14개입니다. 아주 전문가들과 저도 같이 고생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게 5점 척도라고 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 5점입니다. 1점은 전혀 그럴 수 없다. 저는 할 수 없다. 2점은 거의 안 된다. 3점은 어느 정도 된다. 4점은 상당히 잘 된다. 5점은 완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5점 만점에 1점부터 5점까지 있고 14개면 14 곱하기 5 하면 만점이 70점입니다. 평균 4점, 14 곱하기 4, 56점 정도 여러분이 나오시면 56점 이상이 나오면 보통 부자 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상당히 실증력이 있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그 14가지를 다 해보셨으면 본인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4개만 뽑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부동산 왕 도널드 트럼프, 미국에서 부동산에서 수십조를 벌었다가 거꾸로 부채가 수조였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때는 아시아 최고의 부자였던 일본의 손정희 회장, 아시아 최고였다가 주가가 150분의 1로 떨어져 가지고 아주 됐다가 반토막이 아닙니다. 150분의 1 토막으로 됐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겪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선배들도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십만 명의 부자들 다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부자는 절대적인 부자로 나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다음에 부자의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부자 되는 것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훨씬 힘든 일입니다. 누구나 다 힘든 일입니다. 그걸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될 수 있다. 저희가 직장인들 상대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한 6번 정도 실패를 하면 거의 좀 포기하는데 7번, 8번 정도 해내면 성공을 합니다.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다른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물질 관리를 잘할 수 있다. 부자란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해야 된다. 물질 관리를 잘할 수 있다. 뭐를 해야 되냐? 2가지입니다. 극도의 절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걸 만드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나는 가진 물질을 타인들을 위해서 쓸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이 그 물질을 전부 본인들이 다 쓰신다고 생각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 사례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서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세상에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 고 스티브 잡스 회장을 좀 거명을 자주 합니다. 애플에 다시 복구해서 14년 동안 1년에 월급 1달러씩 받고 그리고 스탁 옵션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일주일에 100시간씩 근무해서 애플의 신화를 만들고 물론 본인이 가진 주식이 떠서 10조 정도를 부인에게 남겨주고 갔습니다. 돈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고 그 물질을 부인을 위하고 부인이 지금 현존하는 여성 부자 중에서는 최고의 미국 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남긴 것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걸 남겼습니다. 요 14가지 체크리스트 중에서 여러분이 각 항목당 뭐 4점, 아니 평균 56점 이상이 되면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2가지 체크리스트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가져야 할 습관, 내가 버려야 할 습관. 부자는 습관에서 탄생한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성공할 수 있는 습관이 뭘까? 그럼 다음 시트에서 그걸 보시겠습니다. 요건 12개 항목입니다.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할 습관이 12개. 이렇게. 그 중에서 제가 4개만을 뽑아놨습니다. 12개니까 각 문항이 5점 만점이면 60점이죠. 그래서 평균 4점인 한 48점 정도 이상 나온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충분히 성공하는 부자에게 직장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존심을 키우는 습관. 자존심이 왜 필요하냐? 셀프 리스펙트.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못된 사람이나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직장에서 성공을 절대 못합니다. 나는 우리 기업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자기 개발하는데 2가지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쳐다보면서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거울을 보면서 나는 어제 했던 것을 바꾸겠다. 준오웨어의 강윤선 대표께서 우리 서울여대 특강 하실 때 빌 게이츠 얘기를 2가지 해서 저도 알고 있는 내용에서 우리 학생들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계 최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오. 우리 회사가 직원 600명의 매출액 4천억인 아주 중견 그룹인데 우리 회사에서 나는 최고다. 최고. 그러니까 자존심을 키우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다음에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습관. 물질은 새로운 곳에서 나옵니다. 물질은 새로운 거. 계속 바꿔보십시오. 베어링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물질을 바꾸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것을 내가 3시간에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걸 1시간에 할 수 있느냐. 제가 아는 성공하는 직장인들이 아주 간단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와서 과장님 작년에 그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 6개월 걸렸는데 신입사원 6개월 걸렸는데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합시다. 나는 넉 달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요. 넉 달을 정해놓으면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쓸데없는 데 돈을 쓰지 않는 습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쓸데없는데. 쓸데없다는 것은 뭐냐. 커피 전문점이 커피 하나에 한 수천 원 합니다. 몇천 원, 5천 원, 4천 원. 저는 거의 마시질 않습니다. 근데 쓸데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양복이 한 7, 8벌 있는데 지금 10년째 양복을 안 바꾸던 우리 집사람이 부자 교수가 양복을 안 바꾸면 남들이 이상하다고 보죠. 근데 남들이 제 양복 7개를 제가 7개를 다 입고 만난 부자는 거의 없습니다. 직장인도 별로 없고. 번갈아 입으면 됩니다. 또 하나, 실패한 일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했다.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한반도에서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실패한 일도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죠. 그죠? 발명한 에디슨도 실패한 게 수없이 많았습니다. 2,300번 정도 실패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본인을 인정하고 자존심 키우고 새로운 걸 찾아내고 쓸데없는 돈을 안 쓰고 그다음에 실패를 이기는 것 그런 습관을 가집시오. 그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습관.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습관과 버려야 할 습관이 1대1로 대칭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남들의 일과 생각을 다른 걸 하십시오. 그다음에 쓸데없이 남을 욕하는 대화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저도 현대그룹에서 회사를 한 2년 다녀봤는데 남을 욕하는 대화에 참여를 하면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 일을 해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또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남을 욕하지 마시고 그냥 잊어먹으십시오.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남을 욕하는 대화를 여러분이 30분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고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다음에 명품 구매에 매달렸던 습관.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분은 명품을 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명품이 한 400몇 가지라고 하는데
남성들이 사는 명품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다 여성들이 사시는데 여성들이 그 사는 명품은 실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명품이 팔리는 거의 절반 이상은 선물, 좋게 말해서 선물이고 대부분 뇌물입니다. 뇌물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부자들이 사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실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신용카드 서비스 받아서 쓰는 겁니다. 명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사시고 싶으면 한 번, 결혼하기 전에 한 번 사시고 그걸 쓰십시오. 프랑스의 부자들도 한 번 사면은 할머니가 사던 거를 손주 며느리에게 넘겨주는 게 보통 습관입니다. 그다음에 연예계 소문이나 뉴스에 현혹되었던 습관, 그런 걸 잊어먹으십시오. 제가 강남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우리 학생들 듣고 우리 학생들 쳐다보면서 요새 부자들이 새로 만든 스타일인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200명의 학생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날 다른 기업체 사람들하고 저녁을 먹다가 강남 스타일을 봤냐 그래서 강남 스타일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싸이라고 아니어서 싸이를 제가 모르고 그 다음에 한번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습관에 싸이가 만들어서 10억 명 이상이 동영상을 봤다고 하는데 여러분 수백 번 보신 분들이 그 이상을 넘었나? 못 넘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연예계에서 스타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예계 뉴스거리도 하지 않고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걸 자꾸 보면 여러분의 망막이 찍히게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새로운 걸 하십시오. 체크리스트는 너무 짜증나고 단순한 얘기 아니야.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다 단순합니다. 성경과 불경이 가르치는 성공의 비결은 스스로 찾아서 좋은 일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체크리스트 세계를 넘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바로 쓸 수 있는 실용 팁들입니다. 부자 교수가 하는 거니까 이걸 내가 막 꼭 따라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체크리스트를 정리는 제가 했는데 실용 팁들도 이건 여러분의 선배 직장인들이 얘기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거지를 공유하라.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같이 살아라. 같이 시부모, 친정 부모도 같이 살아. 왜 살아야 되나? 집은 같이 살면은 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아주 부자, 유명한 부자들은 큰 집을 사가지고 수십 명의 가족이 모여 삽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재벌이 됐다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된 거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여대에서 부자학 듣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가 보통 둘입니다. 오빠가 있거나 언니가 있거나 동생이 있고 결혼하면 같이 살아라 했던 우리 여학생들이 대부분의 말은 제 말을 다 듣는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교수님이 이거는 좀 이상한 주문을 한 것 같다. 우리 오빠도 결혼해서 부부고 있고 나도 신혼인데 어떻게 같이 사냐 그랬더니 우리 여학교 교수님들이 신혼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저 상당히 물러서는데 신혼에는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거지를 공유하려는 개념은 같이 살게 되면 집의 문제 해결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못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평균 전체 가구의 재산이 3억 내외입니다. 한 2억 7,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아파트 값이 한 2, 3억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파트 값에 하나, 형제가 4명인데 각각 아파트 하나씩 사면서 3억짜리 가는 뜻은 힘들어지니까 아파트 4개를 사지 말고 큰 거 하나에서 모여 살면 한 6억이면 나머지 6억이 남죠. 그래서 주거지를 공유하려는 거고 또 다른 개념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학력을 벗어나라. 굳이 4년제 대학을 안 나와도 되고 사이버 대학을 나와도 되고 대학을 안 갈 수도 있고 근데 학력은 다른 문제고 주거지를 공유하게 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득이 생깁니다. 뭐 생활비도 줄어들고 또 상대편과 같이 뭐가 다른 할 수도 있고 직장 다니면 또 새로운 걸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거지를 공유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개념을 한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2011년 정도부터 신문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회귀하는 어떤 세대, 그래서 부모님 같이 산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거지를 공유하라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는 없어도 된다. 자동차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제가 이제 부자 교수니까 가끔 제가 이제 자동차가 있는데 갖고 행사를 크게 할 때 호텔에 몰고 가면 부자분들이 약간 의문을 합니다. 교수님 벤츠 안 타고 오셨네요. 그래서 저는 부자학 교수입니다. 교수. 그랬더니 수근수근 하더니 부자학 교수는 부자가 아닌가 보다 그럽니다. 물론 저는 뭐 물질에서 개념을 다르게 했으니까 제가
저는 그렇게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자동차는 없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들고 나서는 지금 4년째 자동차 세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세차를. 며칠 전에 한 2달 동안 세차를 안 하고 제가 어딜 갔다 우리 집사람이 세차 좀 해라 해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비가 내렸어요. 비가 아주 장막 같은 게 오니까 전부 없어지고. 그리고 자동차는 어차피 소모품이고 자동차는 내비둘다가 팔면 됩니다. 그냥. 아니면 버려도 되고. 자동차는 없어도 돼도 중요한 게 왜 자동차가 필요하냐. 제가 중산층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한 몇 년 살아봤더니 그전에는 제가 수백 평짜리 뭐 집에서 살았고 또 큰 데서 살았고 작은 데서 이렇게 거기서 살아봤더니 중산층들이 사시는 분인데 자동차가 아파트가 1인당 2대씩 있는데 외제차가 한 20% 비율이 넘어서 제가 그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근데 외제차는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7년 동안 사는 동안에 부자들이 외제차를 본 적이 거의 못 봤습니다. 외제차는 누가 사냐? 부자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없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대기업체 전문직으로 하시다가 이제 회장님 하셔서 연봉이 근 10억 정도 받으시다가 오랫동안 하셔서 퇴직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자동차가 없습니다. 기사도 없고 그냥 요새 모범 택시를 타고 다니시는데 퇴직금도 많이 받으셨고 아주 싸다고 합니다. 한 교수님 제가 기사 없이 그냥 모범 택시 뭐 행사 갈 때 뭐 2, 3일에 한 번씩 타고 다니고 지하철도 타고 다니니까 아주 없습니다. 그분이 쓰시는 돈을 제가 들어봤는데 저희 서울여대 졸업생이 결혼해서 아반떼 몰고 출퇴근하는 우리 졸업생보다 훨씬 적게 쓰십니다. 자동차는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먼저 사라. 이게 뭡니까? 저는 더치페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싫어하는데 제가 미국 살 때도 이거 먼저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 됩니다. 여기 와서 우리 서울여대 학생들하고 보면 교수님 당장 사겠지 이러고 제가 기업체 사람들하고 다 하다 보면 기업체 사람들 더치페이라는 개념은 결국 상대방을 못 믿어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오늘 지금 4명이 나가서 부대찌개를 먹고 저녁에는 4명이 나서 소갈비를 먹으면 12만 원을 3만 원씩 같이 냅니다. 근데 여러분이 먼저 사시면 한 3번쯤 먼저 사시면 상대편이 좀 부담을 갖고 혹시 안 사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그런 그다음 그분하고 안 되고 그냥 같이 사시면 되는데 문제는 더치페이는 뭐냐?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내지 않을 거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치페이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사시고 따뜻한 감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돼지갈비를 사시면 그쪽에서 뭔가를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그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입니다. 여러분이 굳이 영락교회에 1년에 500만 원씩 낼 필요가 없이 나와 직장 동료를 위해서 먼저 사시다 보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새로운 걸로 돌아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직장인들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커피를 끊으십시오. 커피는 원가가 200원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음식점을 가셔도 다 자판기가 있고 자판기 없으면 그냥 물을 마셔도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제가 성북동에 한번 회장님들을 많이 알고 있고 저도 그 근처에서 성북동에서 상당한 기간 살아본 적이 있는데 성북동에 제가 아는 매출액 1조 가까이 되는 회사의 회장님이 한 달 쓰는 용돈이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직장인들 차장 정도 되신 분보다 적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분은 물론 회사차, 에코스틱하고 회사차를 타고 출퇴근하신다. 회사차. 그리고 점심 구내식당에 해결하고 개인 돈을 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옷도 선물을 가끔 받지만 근데 그분이 쓰시는 개인 한 달 용돈이 4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 한 달 용돈이 4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직장인 우리 김 대리님, 우리 박 과장님, 우리 최 부장님 여러분 한 달 용돈 다 40만 원 넘죠. 근데 그 돈 어디 갔습니까? 다 커피를 마시고 명품 쓴 겁니다. 그 회장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회장은 재산이 수천억이 됩니다. 근데 물질이 허망하다는 걸 알고 물질을 아낄 때 새로운 빚이 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끔 저에게 장학금 줄 일이 있냐? 제가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명단만 넘기면 그분이 줍니다. 근데 그분은 6,500원짜리, 5,500원짜리
성북동 기사식당 돼지불백을 먹고 그다음에 이쑤시개도 아끼고 그리고 해서 부자가 된 겁니다. 원래 부자가 아니었고. 여러분 지금 오늘 3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재력을 체크하시고 내가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다. 성공하는 습관도 내가 가지고 있다. 근데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도 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십시오. 집도 같이 살고 자동차도 안 사도 되고 돈도 아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일을 하고. 제가 전 세계 부자들을 지금 아주 오랫동안 미국에서부터 지금 수십 년을 연구하면서 부자들은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절약, 또 하나는 창조입니다. 절약과 창조. 지금부터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